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두 번째 과목인 인간공학 및 이제 시스템 안전공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두 가지가 좀 합쳐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뭐 보면 큰 의미로 보면 같이 볼 수 있는데, 자, 인간공학이란 뭐죠? 여기 나와 있죠. 인간의 특성과 한계 능력을 공학적으로 분석 평가하여서 자, 이를 설계에 응용함으로써 인간의 뭐 효율, 기계의 효율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분야고, 자, 그러면 시스템이 어떻게 안전하게 잘 되어 있는지, 뭐 설계되어 있는지, 뭐 오류율 이런 걸 이제 구하는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시스템 안전공학 같은 경우에 자, 이해를 하고 이 식을 잘 외우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좀 이제 뭐 컷셋 이런 거 나오고 뭐 오류율 이런 거 배웁니다. 그런 거 잘 풀 줄 알면 쉬운데 어떻게 보면 이제 산업 안전이 좀 암기 과목이잖아요. 암기 과목에서 뭔가 좀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 파트가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쉬울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인간공학 파트 쪽에서 좀 여러분들은 점수를 잘 받아야겠죠. 이 6과목 중에서 그래도 약간 좀 어떻게 보면 그냥 이거 좀 뭔가 내용이 재밌고 쉬운데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시스템 쪽으로 가면 좀 이거 어렵고 재미없는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 오리엔테이션 때도 설명했듯이 어차피 여기서도 전부 다 맞출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냥 어떻게 된다. 적당히 이제 잘 나오는 문제, 쉬운 문제들은 다 맞춰주고 좀 어려운 부분 같은 경우에 좀 FTA가 좀 어려워요. 그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너무 어려우면 좀 넘어갈 수도 있겠죠. 뭐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쪽에서 문제가 엄청 많이 나오진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처음에 인간공학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간공학 방금 설명했죠. 인간의 특성과 한마디로 자, 인간공학이란 자, 산업 현장에서 사람들이 일을 하겠죠. 그런데 어떻게 한다? 당연히 이제 예전에 이제 기계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제 수많은 이제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조금씩 이제 편리하게 자유롭게 이제 신체도 이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덜 다치게 안전하게 그러면서 생산성 능률은 올라가게끔 이렇게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자, 인간의 특성과 한계 능력을 평가하는 것과 그리고 인간의 능력만 평가를 하나요? 못 봐야 돼요. 뭐 생리, 단순히 그냥 몸을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게 불편하다. 이게 아니라 사람의 이제 심리 상태나 아니면 생리적인 그런 상태까지도 고려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뭘 한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기계나 설비를 이렇게 잘 설계를 해야겠죠. 그런데 인간만 고려하면 안 되겠죠. 자, 인간이 너무 편하려고 당연히 인간 중심으로 돼야겠지만 인간이 너무 편하려고 쓸데없이 뭐 기계를 좀 키운다던가 쓸데없이 너무 많은 이제 부속 장치를 달면 또 이 기계 제작하는데 단가가 많이 들 것이고 아무래도 비효율적으로 바뀌겠죠. 오히려 이 물건을 이제 생산해내려고 이 기계를 만드는데 아무리 생산해도 기계 만드는 단가를 따라갈 수 뭐 없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거조차도 좀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적절하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된 배경은 처음에 이제 좀 예전이죠.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기계 위주로. 자, 처음에 이제 기계를 만들었을 때 보통 사람의 지금이야 이제 현대 시대의 지금이야 이제 기계를 만들 단계부터 이제 사람의 인체 공학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만들겠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일단 만들고 봤죠. 이거를 제일 기계 위주로 만들어 갖고 어떻게 됩니까? 그 기계에 맞는 사람을 써야 됩니다. 만약에 이 기계에는 키 큰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자, 그 기계를 조작하려고 하면 키 큰 사람만 채용을 해야겠죠. 이런 거를 제일 잘 이제 나타낸 게 혹시 여러분들 이 봉준호 감독이 만든 영화 설국열차를 봤나요? 거기에 이제 엔진의 부품을 교체하려고 할 때
그래서 이제 그 이제 뒤집 꼬리 칸에 있는 애기들을 데려가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조작을 해야 되니까 뭡니까? 일단 그 기차를 뭐 예를 들어서 설국열차 엔진룸 거기 있는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이제 머리칸에 있는 아저씨는 거기 못 들어가잖아요. 그 사람이 그 기차의 주인이죠. 그러니까 애기를 납치해와서 좁으니까 애기밖에 못 들어가니까 거기서 이제 그 기계를 조작하게끔 하죠. 예전에는 그랬지만 그 뒤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사람 위주로 이제 저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기계에 맞는 사람을 채용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제 사람의 기계를 맞춰야겠다라고 하니까 또 제가 방금 말했듯이 기계가 이제 무한정으로 뭐 커진다던가 비효율적으로 가죠. 그래서 이제 이걸 합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둘 다 고려해서 기계와 지금 이렇게 나오죠. 기계와 사람을 이제 다 고려해가지고 어떻게 나온다. 거기에 이제 맞는 제품을 이제 설계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적당히 기계도 타협을 하고 사람도 타협을 하라는 소리죠. 그렇다고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만약에 모든 사람이 이제 작동하게끔 설비를 만들지는 않죠.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이 모든 사람이 이제 해야 된다고 해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모든 사람이 뭐 운전하게끔 만들지는 않잖아요. 뭐 애기들은 당연히 법적으로 안 되지만 애기들은 다리가 짧아갖고 안 달 거 아닙니까? 엑셀까지 그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자 이런 거를 이제 연구하는 과목이 인간공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배경에 대해서는 이제 알겠죠. 자 여기 인간공학을 나타내는 용어의 별표 하나 쳐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에 나와요. 인간공학을 나타내는 용어에 뭐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지 않는 것은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보셔야겠죠. 첫 번째로 자 영어로 써 있죠. 에르고노믹스 해서 이제 뭐 유럽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스어 뭐 어원이라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이게 인간공학을 영어로 쓰면 이렇게 돼요. 다음에 또 뭐가 있다. 몇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나와요. 그래서 인간공학을 나타내는 용어가 아닌 것은 하고 나오면 그거 골라주면 되겠죠. 두 번째 뭐 휴먼 팩터스, 휴먼 엔지니어링, 그리고 맨 머신, 그리고 시스템 엔지니어링. 이게 인간공학을 나타내는 용어죠. 자, 그래서 이런 여기서 나온 게 공학자를 우리가 엔지니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 공대 뭐 대학교도 공대가 있죠. 전부 다 엔지니어를 사실 이제 양성하려고 만든 그런 이제 학과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공학 뭔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공학의 기본적인 가정. 자 인간 기능의 효율은 인간 기계 시스템의 효율과 연계된다. 자 사람이 어떠한 이제 기능 어떠한 뭐 기능 동작을 하겠죠. 거기에 효율은 인간 기계 시스템의 효율과 이제 적절히 이제 섞어서 가야 된다 그랬죠. 자, 인간에게 적절한 동기부여가 된다면 좀 더 나은 성과를 얻게 된다. 읽어보시면 되겠죠. 장비, 물건, 환경의 특성이 인간의 수행도와 인간 기계 시스템 성과에 영향을 주겠죠. 자, 이게 중요하죠. 개인이 시스템에서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면 뭐 시스템의 수행도도 저하되겠죠. 아무리 뭐 좋은 장비에 좋은 컴퓨터에 그런 걸 갖다 놓으면 뭐합니까? 사람이 안 하면 별로 이렇게 소용이 없겠죠. 자, 인간공학의 궁극적인 목적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한번 별표를 하나 칠게요. 자, 인간공학 만들고 이걸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자, 첫 번째로 안정성. 일단 사람이 안전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안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계의 효율성 향상이죠. 당연히 우선 사람의 그러니까 안전이 우선되고 그 다음에 기계도 더 이제 잘 돌아가게끔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이 안전해야 되고 또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잘 조작을 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해야 되죠.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추가해서 작업 환경 개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걸 잘 설계하고 만들어야지 작업 환경도 개선이 되겠죠. 자, 안전은 하나, 사람 몸이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 기계를 작동하다가 뭐 사람이 다치거나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런데 스위치 버튼이 저 위에 있어갖고 맨날 킬 때마다 점프해서 키고 또 끄는 버튼은 바닥에 있어요. 근데 발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손 넣어서 해야 되고 그러면 안 되죠. 적절히 작업 환경 개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공학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 기계 시스템이 잘 조화가 돼야 되니까 켜고 끄고도 이제 쉽게 이런 식으로 해야겠죠. 자, 목표는 안전성 향상. 안정성이 향상돼야지 사람이 이제 다칠 일이 없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생산성. 일단 쉴 일이 없으니까 생산성이 증대가 되고 생산성이 증대가 되면 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안전하고 안정성이 올라가니까 에러도 감소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업 현장에서 불량률을 좀 최소화하는 걸 목표로 하는 회사들이 많죠. 왜냐하면 불량률, 로스가 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버려야 되잖아요. 손해고 문제 아무짝에 쓸모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에러 감소를 시키는 게 중요하죠. 그 에러의 요인에는 뒤에도 나오지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계 자체에 이제 오류에 의해서 에러가 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잘못하면 그냥 그 순간 바로 에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기계를 작동하는데 편하게 해야 되죠. 보통 이런 에러 같은 거 많이 나오죠. 사람이 직접 이제 해야 되는 거 어떤 것들이 있죠. 가끔씩 막 인터넷 게시판 같은 거 보면 좀 막 웃긴 사진들이 올라오죠. 자동차인데 이제 뒤에 자동차 이제 이름 엠블럼을 이제 박아 놓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거꾸로 붙였다는가 붙였으면 어쨌든 그것도 에러잖아요. 근데 그거 누가 하죠? 뭐 사람이 이렇게 붙이기도 하잖아요. 아니면 뭐 기계를 잘못 작동시켜 갖고 거꾸로 이제 붙거나 아니면 어떠한 차인데 뭐 다른 차에 이제 마크를 붙여놨다던가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색칠을 여기 잘못했다던가.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에러 감소도 목표에 들어간다는 점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간공학의 기대 효과 한번 볼게요. 자, 노사 간의 신뢰 향상. 자, 인간공학적으로 이러한 설비나 이런 배치, 이제 작업 방법 개선도 이런 걸 시켜줘야지 노사 간의 신뢰 향상이 이루어지죠. 좀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직 뭐 개인의 이제 생각 차이일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노동조합이라고 하죠. 노조가 잘 사실 되어 있지는 않죠. 뭐 텔레비 뉴스에서는 계속 이렇게 맨날 파업하고 일 안 하고 투쟁하고 하지만 사실 잘 되어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뭐 일부 이렇게 좀 과격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봐야겠죠. 한국의 이제 문제니까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맨날 회사는 돈 안 쓰려고 하고 맨날 직원들은 위험해서 일 못하겠다. 안전하게 해라. 뭐 보장해달라. 근무 시간 보장해달라. 일주일이 너무 많다. 피곤하다. 힘들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공학적으로 잘 해야지 둘 간의 신뢰도가 향상되겠죠. 제품과 작업의 질도 이제 올라가겠고 이게 중요하죠. 작업자의 건강 및 안전 향상. 자, 그리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직률 및 작업 손실 시간의 감소. 물론 뭐 돈을 안 줘서 이직하거나 그만두는 경우도 많겠지만 자, 위험하고 힘들어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막 인터넷에 또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아주 높은 곳에 막 교각 그런 다리 위에 뭐 전등 가는 거 뭐 시간당 얼마 준다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위험하고 힘든데 돈을 많이 주면 또 사람들이 일을 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직률이 높다는 소리는 어떻게 되죠? 돈도 안 주는데 일은 힘들고 위험한 거 시키면 사람들이 많이 그만두겠죠. 그래서 인간공학적으로 잘 설계해서 원래는 위험한 일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자동화로 시키고 좀 쉬운 일로 바뀌고 안전하게 바뀌면 급여가 좀 적더라도 사람들이 그냥 만족하면서 다닐 수 있겠죠. 그래서 인간공학의 기대 효과. 제가 딱 예전에 2시간 만에 그만둔 회사가 있었어요. 대학교 이제 다닐 때 학교에서 이제 졸업하기 전에 이제 추천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학교 근처에 정확하게 지금 갑자기 이제 어떤 거 했던 회사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반도체 관련된 회사였는데요. 뭘 이렇게 그 반도체 판을 이렇게 좀 연마시키고 가는 회사였습니다. 갔는데 일을 처음에 이렇게 배우래요.
장갑만 끼고 그냥 그 엄청나게 고속으로 돌아가는데 거기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 이거 위험한 거 아니냐고, 이게 손 말려 들어가거나 손 찍히면 어떡하냐고 하니까 아직까지 그런 직원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 이제 반도체 뭐 관련된 선배한테 물어보니까 아 그 일 하지 말라고, 사고 많이 난다고 해서 그냥 안전, 내 몸이 중요하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아 이건 좀 위험한 것 같아서 그냥 못하겠다고 그냥 그만두고 나왔어요. 회사에서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이렇게 빨리 말해주는 게 좋다. 그래서 그냥 서로 그냥 좋게 그냥 빠이빠이 하고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를 해야지 그런 위험한 데는 사고 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잘 한번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험한 데는 위험해요. 우리 앞에서도 방호장치 배웠잖아요. 방호장치가 없는 기계 설비를 다루는 데는 가면 안 돼요. 자, 시스템 분석 설계에서 인간공학의 가치. 자, 이제 시스템도 그러면 이러한 이제 뭐 기계 설비는 어떻게 만들 것이냐, 설계를 해야겠죠. 성능 향상, 사용자의 수용도 향상, 작업 숙련도 증가, 이런 걸 다 고려해야겠죠. 그리고 사고 및 오용으로부터 손실 감소, 훈련 비용 절감. 자, 잘 설계하면 기계를 편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기계 다룰 때 훈련할 필요도 없겠죠. 엄청 복잡한 기계 만들어 놓으면 그거 기계 배우고 숙련하는 데만 한 2주, 한 달 걸립니다. 근데 뭐 쉬워요. 그러면 쉽고 안전하게 설계하면 뭐 그냥 하루도 아니고 몇 시간이면 다 배우죠. 인력 이용률의 향상, 그리고 생산 보전의 경제성 증가, 이런 것 때문에 하죠. 그래서 그 적정한 타협점을 만들어야 되죠. 당연히 기계를 엄청 비싸게 만들면 이제 일하기도 편하고 생산성도 올라가겠지만 그 투입된 단가 대비 나오는 생산해서 이제 파는 그러한 이제 비용도 계산을 해봐야 되죠. 자, 보겠습니다. 인간공학 설계 대상과 적용 분야, 여기도 별표 한 2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계 대상은 물건과 기계와 어디 환경, 여기에 적용을 한다 해서 이것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별표를 해야겠죠. 그리고 적용 분야도 당연히 같이 별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간공학을 그러면 어떻게 적용을 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에? 제품 설계 시, 공정 설계 시, 재해질병 예방 시, 작업장 내 조사 및 연구, 작업장 설계, 장비, 공구 등의 배치, 작업 관련 유해 위험 작업 분석, 인간-기계 인터페이스 설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떠한 제품을 설계한다. 뭘로 볼까요? 드라이버로 볼까요? 우리 드라이버라고 하죠. 그거 할 때도 제품 설계하는데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를 해야 되죠. 일단 그 돌리는 머리 부분, 사람이 딱 잡았을 때 마찰력이 잘 생겨야지 힘을 주어서 잘 돌아가겠죠. 그렇기 위해서는 보통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잖아요. 여기에 이제 사람의 손이 미끄러지지 않게 뭐 고무로 덧댄다던가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해야겠죠. 그리고 또 이제 안전하게 설계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래서 제품이 있죠. 이제 사용 목적에 맞게 만약에 자동차 안에 이제 엔진룸에도 여러 가지 풀 게 있죠.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뭐 주먹 드라이브라고 하잖아요. 좀 조그만한 거. 이런 걸로 이렇게 풀르고 해야지 들어가죠. 저도 이제 오늘 이제 오늘 이제 수업이죠. 어제 밤에 자동차 다이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드라이버를 큰 거 들고 가서 그걸 생각 못 하고, 왜냐면 차 밑에 글로브 박스를 뜯어가지고 뭘 했냐면 차에 하이패스가 없어가지고 그 룸미러 하이패스 있잖아요. 그걸 장착하려고 이제 기존에 있던 룸미러를 떼내고 이제 하이패스를 달았죠. 근데 배선을 연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차 운전석 아래 붙은 글로브 박스 안에 전원선을 연결을 해야 되죠. 그걸 뜯는데 그냥 거기 뜯어서 이제 풀러야 되는데 드라이버를 긴 거 갖고 왔어요.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쪽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또 집에 가서 이 주먹 드라이버 조그만 거 갖고 왔죠. 자, 그래서 인간공학 적용 분야의 제품 설계 각각에 맞게, 그리고 어떻게 각각에 맞게 안 미끄러지게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되죠. 공정 같은 경우에도 어느 1년의 공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제 원료를 이제 화학 공정이라고 합시다. 원료를 주입해서 이제 어떠한 교반을 해서 나오는 이제 생산품을 나오는 이제 공정을 설계한다라고 했을 때도 인간의 이제 동선이나 아니면 이제 스위치
넣는 거 이런 거 다 이제 계산을 해서 이제 설계를 해야겠죠. 재질병. 자, 이제 이 물질을 다루면 뭐 재해, 뭐 폭발 아니면 중독에 의해서 질병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게 그 내용물이 빠져나오지 않게 증기나 이런 것들이 유해 물질이 빠져나오지 않게 설계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작업장 내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떠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맞게 인간이 어떻게 편하게 할 수 있는지를 해야 되죠. 저는 이거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작업장 공간 설계랑 장비 설비 공구 등의 배치. 사실 지금도 이게 안 돼 있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일했던 데가 이거를 거의 중점적으로 이제 좀 컨설팅을 했던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를 잘하면 생산성이 엄청 많이 올라가요. 생산성이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회사 입장에서 근데 보통 우리나라 약간 이런 중소기업들이 야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가 원래 야근 많이 하는 회사였는데 왜냐면 한 달에 10,000개를 만들어야 돼요. 10,000개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10,000개 찍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 많이 해야 되죠. 그런데 문제점을 파악했는데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문제점은 뭐냐면 너무 동선이 길어요. 작업자가 이걸 하고선 딴 거 하려면 저걸 가고 또 와야 되고 그래서 아예 트레이를 설치하고 그리고 자 공구가 많이 없어가지고 자 이 공구 쓰고 저 공구 쓰고 저 공구를 써야 되는데 자 만약에 이렇게 가운데 큰 공구 트레이를 두고선 거기에 사람들이 가서 집어오고 또 쓰면 집어오고 다음은 말해 내가 쓸게 이렇게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너무 비효율이니까 자주 쓰는 공구는 아예 개인 트레이를 만들어 갖고 모든 공구를 전부 다 어떻게 한다. 자기 자리에 공구함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정말 자주 안 쓰는 것 같은 경우에야 거기 가서 이제 집어오면 되지만 자주 쓰는 것 같은 경우에는 초기 돈이 들어가겠죠. 공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싸지는 않아요. 뭐 몇 개 사면 얼마나 되냐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있던 공장이 그 직원 수만 몇백 명 되니까 몇백 명 중에서 현장 직원이 거의 100명은 넘었어요. 그 100명 넘는 그 사람에게 모든 공구를 기본 공구를 지급해 주려고 하면 그것도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게 어쨌든 다 해서 최대한 안 움직이고 그 자리에서 모든 거를 할 수 있게 그러면 뭐가 좋냐면 또 자 왔다 갔다 배치를 왔다 갔다 안 하니까 그만큼 이동 때문에 왔다 갔다 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발생을 더 줄여줍니다. 당연히 기계 공장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이제 바닥에 이제 재료나 이런 것도 많고 좀 많잖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사고율도 줄어들고 왔다 갔다 안 하니까 환경도 깨끗해지고 뭐 이런 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회사가 한 1년 지나고 그냥 매출이 8배가 올랐습니다. 생산 그 이익이. 그만큼 어떻게 됩니까?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왜냐면 그 물건만 좋으면 사실 많이 팔 수 있잖아요. 물건만 좋으면. 그런데 회사에서 고려를 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허니 감자칩 있잖아요. 허니 버터칩. 그게 한참 유행했을 때 잘 나간다고 그때 나왔죠. 아니 이렇게 과자 구하기 힘들어서야 어떻게 이거를 먹냐. 그럼 더 만들어라 라고 했는데 회사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잘 나가는 건 알지만 이게 나중에 잘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지 않냐. 그래서 우리는 이 생산 설비를 늘리지는 못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리죠. 결국에는 맞았죠. 이제 하나 만들면 따라해서 다 만들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보면 그 평가가 맞았다고 합니다. 당시 잘 나간다고 그거를 무리하게 늘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안 팔릴 때 어떻게 하냐.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배치를 해갖고 근데 만약에 물건이 좋으면 잘 팔릴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됐다. 그래서 이러한 배치나 이러한 작업 공간 연구를 잘하면 생산성도 올라가고 궁극적으로 안전하잖아요. 왔다 갔다 많이 안 하고 그리고 편해지죠. 작업자가 그만큼 왔다 갔다를 안 해요. 이거 들고 오고 저거 들고 오고. 그러니까 공학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인간 예를 들어서 인간 공학적으로 설계했기 때문에 이제 작업 피로도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좋아지는 겁니다. 다 좋아지니까 회사도 좋고 기계도 좋고 이러다 보니까 불량률도 줄어들고 결국에는 이렇게 다 좋아진 이런 거를 많이 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인간 기계 인터페이스 설계 이것도 중요해요. 가끔씩 보면 되게 불편한 기계 있잖아요. 쓰다 보면 이거 왜 여기다 달아놨지? 이러고 이게 왜 이래? 한마디로 이런 걸 고려 안 하고 설계를 한 거죠. 핸드폰도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버튼이 없어지던가 생기던가 모양이 바뀌던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인간공학 적용 분야에 의해서 계속 발전이 되고 바뀌겠죠. 자, 인간공학의 특징 보겠습니다. 물건 설비 환경의 설계에 적용한다. 생리적, 심리적 면에서 특성이나 한계점을 고려해야 되죠. 자, 조화로운 일체 관계로 연결한다. 편리성, 효율성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정성이다. 자, 여기도 이렇게 한번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기준의 요건, 의도된 목적에 부합해야 된다. 무오염성. 자, 인간공학 실험에서 특정 변수가 다른 외적 변수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요건. 반복 실험 시 재현성이 있어야 한다. 자, 피실험자 사이에서 볼 수 있는 예상 차이점에 비례하는 단위로 측정해야 된다. 자, 보겠습니다. 뭐냐면 내가 설계를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거 이렇게 할 때 편한데 사람마다 전부 다 다르겠죠. 사람마다 뭐가 달라요? 사람마다 그냥 팔 길이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뭐 힘쓰는 이제 근육량도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예상 차이점을 어떻게 된다? 좀 고려를 해야 되죠. 그리고 반복 실험 시 어떻게 된다? 계속 이제 이렇게 재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야겠죠. 그 이야기입니다. 자, 실험실 환경에서의 인간공학 연구 수행. 변수의 통제가 용이하다. 주위 환경의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안전 확보가 용이하다.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정확한 자료 수집이 용이하다. 자연스러운 반응을 기대하기 어렵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제 현장 보겠습니다. 일반화가 가능하다. 통제가 용이하지 않다. 간섭에 영향을 받는다. 안전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 비용 절감이 쉽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실험실과 현장 규모의 차이가 엄청나죠. 이제 보통 이제 저는 화학 전공을 했고 화학 뭐 실험실도 있어봤고 아주 큰 공장에도 있어봤기 때문에 자, 이제 그 예를 들어서 한번 차이점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실험실 내 자리는 그냥 이만해요. 사실 안 큽니다. 뭐 연구원도 여러 명 뽑아서 이제 일을 시킬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실험을 해요. 조그맣게. 변수 통제가 용이하죠. 여기서 뭐 사고 나면 만약에 화학 실험에서 불 났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 사고 나면 에이 그냥 불 끄고 뭐 크게 나갈 게 없죠. 뭐 증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조금 나오고 실험을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좀 더 정밀하게 잘 할 수 있죠. 그런데 실제 현장은 엄청나게 커요. 변수 뭐 하나 발생하면 통제하기가 힘듭니다. 실제 현장에서 만약 화학 현장입니다. 보통 이제 실험실이랑 현장이랑 따로 큰 회사는 따로 있는 경우가 있고 자그마한 회사는 보통 붙어 있죠. 보통 어떻습니까? 연구는 이제 뭐 수도권이나 이쪽에서 하고 공장은 지방에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기서 하고선 자, 이렇게 했으니까 연구 결과가 잘 나왔어요. 한번 만들어 보세요. 라고 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엄청나게 크게 하죠.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위 환경의 영향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용이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연구를 수행해야 되죠. 아, 이제 실험실에서 예를 들어서 실험실에서 A 물질, B 물질 섞었더니 이러한 이제 뭐 결과가 나왔다 하니까 이렇게 설계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실제 현장에 적용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다라는 소리죠. 이걸로 사실 이거 갖고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제가 이제 제약회사 다닐 때인데요. 저는 이제 QC라고 해서 이제 퀄리티 컨트롤이죠. 한마디로 실험하는 일입니다. 그냥 연구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거의 아주 좋은 대학교에 박사 이상, 박사급 나오는 사람들이 다 연구를 해요. 해서 자기들이 이제 실험실에서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던 데는 연구소랑 이제 그 공장이 좀 붙어 있는 대전의 그 연구 단지 안에 있는 아주 큰 부지를 갖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거기 안에 있었는데 딱 연구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딱 문서로 보내죠. 이렇게 했으니까 어떤 뭐가 나온다. 한번 실험해 보세요. 그래서 총 3단계로 이루어져요. 실험실에서 조그맣게 해요. 그리고서 이제 QC 파트로 넘기면 약간만 크게 합니다. 그래서 실험실에서는 아주 조그맣게 하면 우리는 약간 이 정도로 하고 여기서도 성공하면 이제 큰 공장에서 한번 돌려봐요.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해보고선 우리가 실험하죠. 우리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해요. 그대로. 그리고 한 번 해서 잘 안 될 수가 있으니까 한 2-3번 해봅니다. 근데도 안 나오면 안 된다고 하죠. 그럼 와서 엄청 성질냅니다. 똑바로 한 거 맞아요? 이러면서 내가 맞는데 왜 안 되냐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니 와서 짜증 나니까 근데 우리보다 더 높아요. 그래서 그냥 뭐라고는 못하죠. 아니,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 와서 안 될 리가 없다고. 내가 몇 번 실험했는데 시험 똑바로 한 거 맞으시냐고, 잘 체크한 거 맞으시냐고. 그래서 와서 해보고선 죄송해요 이러고 그냥 가는 사람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참 이게 실험실과 현장에서 맞지 않아요. 당연히 우리들도 그러겠죠. 우리가 이제 약간 조그만 규모로 이제 더 약간 실험실보다는 좀 큰 규모로 실험했는데 현장에서는 또 우리 제대로 실험한 거 맞다. 근데 우리도 그래요. 그게 안 나올 리가 없는데 왜 안 나오냐? 시험 똑바로 한 거 맞으시냐라고 하면 밖에 나가서 불러서 엄청 뭐라고 하죠. 그럼 네가 하라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막 얽히고 그럽니다. 이런 실험실과 이제 현장에서. 그래서 어떠한 차이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거기에 맞게끔 인간공학 연구를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당연히 실험실은 비용 절감이 가능하죠. 조그맣게 하니까. 현장은 크니까 비용 절감이 쉽지 않고, 자, 정확한 자료 수집이 가능하죠. 조그맣게 하니까. 실제 현장은 정확한 자료 수집이 어렵겠죠. 그리고 안전 확보, 자기만 잘 피하면 되잖아요. 현장에서는 안전 확보가 용이하지는 않죠. 자, 그래서 인간공학에 있어서 기본적인 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인간 기능의 효율은 인간 기계 시스템의 효율과 연계가 되죠. 인간에게 적절한 동기부여가 된다면 좀 더 나은 성과를 얻게 되죠. 너 좀 잘해 하면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 좀 어차피 일할 거 좀 열심히 하자라고 해서 좀 더 잘할 수 있는데, 기계한테 너 오늘 좀 잘해 하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기계는 그냥 입력한 값대로만 하는 거죠. 기계한테 잘해라고 해갖고 잘 하나요? 또 미래에는 모르죠. 인공 AI가 발달해서 이제 그런 말 해주면 더 잘할지. 그렇지만 지금 보면 그러지는 않죠. 그래서 그게 차이점입니다. 개인 시스템에서 효과적으로 기능을 하지 못해도 시스템의 수행도는 변화가 있죠. 개인이 잘 이렇게 입력 못해주면 기계는 그대로 안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인간공학의 이제 첫 번째 시간에 기본 개념과 이제 인간공학이 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어려운 내용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첫 번째 시간 수업을 들었으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뭐에 대해서 배우는 과목인지만 잘 파악을 하셔도 이제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